은정집. 있잖아. 내가 계속 생각해봤는데 장모님 장인어른 여행이라도 보내드리는 게 어때? 곧 장인어른 칠순이시잖아. 요즘에 환갑이나 칠순잔치를 잘 안 하기도 하고 대가족도 아닌데 조용하게 지나는 것보단 생신 전에 가족끼리 시간 맞춰서 같이 밥 먹고 두 분이서 오붓하게 여행이라도 보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음, 물론 여행 보내드리면 좋지. 당신 말대로라면 최소 해외로 4박 5일은 보내드려야 될 텐데 숙소에 비행기에 여행비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다고 여행을 보내드려. 다시 집 장만하려고 있는 이껏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중이라 우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너무 부담되잖아. 그래도 인생에 한 번인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 하지 않나 싶어서. 사위라곤 나밖에 없잖아. 그동안 나 때문에 가슴 졸이면서 사셨을 걸 아니까 뵐 면목도 없고 늘 죄송한 마음뿐이라 이번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보내드리고 싶어. 당신이 너무 부담되면 처남한테 조금이라도 보태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다른 친구들은 자식들이 돈 모아서 여행 많이 보내드릴 텐데 한 번이라도 보내드려야 장모님 장인어른도 친구분들한테 자랑하실 수 있지 않겠어? 걔가 돈이 어딨어.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겠다고 혼자 돈 모아서 결혼한 것도 기특한데 그때 모았던 것들 다 썼을 거고 올케 임신한으로 은호 혼자 일하고 있잖아. 얘기하면 괜히 부담만 될 거야. 올케 눈치도 보일 거고. 나도 당연히 보내드리고 싶지. 일단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조금 생각을 더 해보자. 액수도 있는데 쉽게 결정할 순 없잖아. 장모님 장인어른 지금까지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보셨잖아. 우리 앞으로 살 날이 많아서 나중에 여유 될 때 가면 된다지만 장모님 장인어른은 조금이라도 젊으실 때 가셔야 체력이 받쳐주니까 추억도 더 쌓으실 거고 즐기실 수 있을 거야. 계속 나중에라고 미루다가 후회하게 될까 봐 그런 거니까 잘 생각해봐. 당신도 알다시피 오랫동안 해외를 못 나가 있었는데 요즘 풀려서 나가려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비행기나 숙소 미리 예약해야 되니까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마. 뭐든 망설이기만 하면 될 일도 안 되잖아. 사위가 되어가지고 효도하지는 못할 망정 늘 근심만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라도 좋은 선물 드리고 싶어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신도 힘들 텐데 우리 부모님 생각해서 여행 보내드리자고 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우리가 힘들게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나 때문인데 내 탓하지 않고 옆에서 같이 이겨내주려고 해줘서 내가 더 고맙지. 그날 이후로 다시 태어났다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 믿어줘. 3달 뒤. 엄마 아빠 짐 다 챙겼지? 원래 비행기 타기 2시간 전엔 도착해야 여유있게 수속 받는다니까 준비도 미리 다 했다면서.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말도 마라 얘. 네 아빠가 어찌나 유난을 떨던지. 난 집을 통째로 옮기는 줄 알았다. 가서 없으면 사서 쓰면 되는데 수건 하나까지 일일이 챙기지 뭐니.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이민 가는 것도 아니고 잠깐 여행 가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는지. 밤새도록 그러다가 결국 늦잠 자서 일어나자마자 나오기 바빴지. 꼭 이렇게 해외 안 가본 티를 내요. 촌스러워서 뭐 어디 데리고 다닐 수나 있겠어? 아이고, 누가 보면 나만 그런 줄 알겠네. 비행기 처음 타본다면서 며칠 전부터 멀미약 챙겨 먹던 사람이 누군데? 하하, 여행 보내준다는 소리 듣자마자 이곳저곳에 전화해가지고 어찌나 자랑하든지 입술이 다 불이 텄을걸? 설레가지고 잠도 안 온다고 짐가방을 몇 번을 열어보든지. 은정이 네가 옆에서 봤으면 웃겨서 뒤로 넘어갔을 거다. 괜히 민망하니까 내 핑계 대는 거지. 이렇게 좋아하는데 딸이래가지고 이제야 처음으로 여행을 보내주네. 친구분들이 자랑할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을 거야. 그동안 효도도 못하고 엄마 아빠 나한테 많이 서운했겠다. 그래도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다 행복하고 기분이 좋네. 늦게 간 만큼 엄청 재밌게 놀다 와. 알았지? 괜히 우리 선물 사겠다고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엄마 아빠가 사고 싶은 거 하나라도 더 사. 얘도 별소리 다 하네. 처음이면 뭐 어떠니? 강서방하고 끝내내 뭐네 부모 속썩이더니 다시 마음 다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효도했지. 네가 말하지 않아도 뽕 뽑고 올 생각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뭐? 엄마, 뽕 뽑는다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배워온 거야? 요즘 사람 다 됐네. 잠깐! 아이고, 세상에.
잠깐 멈추라. 아이고, 이 옆이었네. 설레발 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자꾸 진 가방 열어보더니 그때 빠졌나? 아무리 찾아도 여권이 안 보이네. 뭐? 제일 중요한 걸 놓고 오면 어떡해. 여권 없으면 비행기를 어떻게 타려고. 내가 정말 못 살아. 잘 찾아본 거 맞아? 지금 가도 촉박한데 집 들르면 공항 도착하자마자 비행기 타러 가야 된단 말이야. 아유, 내가 안 찾아보고 말을 했겠냐. 온 가방을 뒤져도 안 보이는데 집에 돌아가서 챙겨와야 할 것 같은데. 어떡하냐? 아휴, 내가 괜히 밤에 가방을 열어가지고는 빠뜨린 거 없나 확인하려고 한 건데. 정신을 어디다가 두고 있던 건지. 은정아, 미안해서 어떡하지? 아, 내가 못 살아, 진짜. 어쩔 수 없지. 공항을 여권도 없이 가서 뭐 할 거야. 그나마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알아차려서 다행이지. 다 와서 알았으면 어쩔 뻔했어. 일단 여행사에 전화하고 최대한 빨리 가봐야지. 지금도 간당간당하니까 또 뭐 두고 왔다고 하지 말고 집에 가는 김에 잘 확인해. 다시 왔다 갔다 할 시간 없어. 잠시요. 나도 집에 온 김에 화장실 좀 들러야겠다. 엄마랑 아빠는 얼른 가서 챙겨. 얼마나 좋아했으면 가방에서 여권이 빠진 것도 모르고. 가, 강서방? 엄마, 잊지도 않은 강서방을 갑자기 왜 불러? 아니, 강서방 자네 혼자 빈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아, 장모님, 장인어른, 아까 공항으로 출발하시지 않으셨어요? 두세 시간 전엔 도착하셔야 하는데 갑자기 집에는 왜 다시... 우리야 뭐 가다가 여권 두고 온 걸 알게 돼서 챙기려고 온 건데 자네가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일 때문에 배웅 못해서 죄송하던 사람이 왜... 아, 그게... 일이 갑자기 취소돼서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라도 드리려고 불이 나게 왔는데 이미 출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이라도 갔다가 가려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아, 우리한테 미리 연락을 했어야지. 주인도 없는 빈 집에 들어오는 건 가족이라 해도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 잠깐만. 화장실을 가려고 했었는데 왜 안방에서 나와? 강서방은 우리 집을 한두 번 와본 게 아닌데 위치를 모를 리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한데.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자네가 했던 짓이 있으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보게. 그래, 서로 찝찝한 것보단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수 있어. 자네 설마 예전처럼 사람들 없는 틈을 타서 집 뒤지고 그런 건 아니지? 아,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지만 미쳤다고 또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너무 급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을 헷갈린 것뿐이에요. 서랍장이며 옷장이며 문이 다 덜 닫혀 있잖아. 누가 봐도 뒤져본 것처럼. 아무리 급하다 해도 화장실이랑 안방은 정반대에 있는데 헷갈린다는 게 말이 돼? 자꾸 이상한 변명하지 말고 왜 아무도 없는 집에 몰래 들어와서는 안방에서 나왔는지 당장 말해. 아, 아니 그게... 아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설마 우리 엄마 아빠 집도 팔려고 하니? 집 문서나 그런 거 찾으려면 아무도 없어야 하니까 여행 보내자고 한 거야? 야,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이제는 우리 부모님 집까지 팔아먹으려고 그래. 나한테 얘기하면 안 될 게 뻔하니까 일부러 칠순 어쩌고 저쩌고 세상 좋은 사위 행세하면서 여행 보내드리자고 사람을 꼬신 거 맞지?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집에 비자마자 도둑 새끼 마냥 들어와서 방을 뒤져? 왜? 이번엔 뭔데? 내 집 몰래 판 걸로 모자랐어? 이번엔 왜 돈이 필요해서 우리 부모님 집까지 몰래 팔려고 하는 건데? 아니, 흥분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번엔 진짜야. 나 아는 형이 같이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아이템이 장난 아니야. 당신도 들으면 바로 오케이 할걸? 돈만 준비되면 되는데 만약에 돈 때문에 그 아이템 놓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또 사업이야? 이번에 아는 형은 대체 누군데? 당장 데려와서 내 눈 보고 다시 얘기하라고 해봐. 너 말도 없이 사업하겠다고 우리 집 팔아서 그 돈 다 날려먹고 너랑 나랑 이혼하려 했던 거 기억 안 나? 절대 안 그러겠다고 열심히 회사 생활하면서 착실히 월급 받아오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우리 부모님 집을 노려? 아니,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 다르다니까. 솔직히 내가 나이도 있는데 회사에서 돈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냐. 사람들 다 퇴직하면 사업하는데 조금 앞당겨서 시작하면 나쁠 게 없잖아.
너도 사모님 소리 듣는 게 훨씬 낫지.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준다니까? 이번에 아이템이 장난 아니게 좋아. 나 믿어보라니까? 그렇게 사업할 거면 네 돈으로 하면 되잖아. 왜 사업 자금도 없으면서 사업하겠다고 난리를 쳐? 100번 양보해서 네 말대로 아이템이 좋으면 어쩔 건데?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성공시킬 수나 있겠어? 그렇게 다른 사람들 말에 쉽게 넘어갈 거면 그 사람들하고 살면 되지. 왜 이혼도 안 하고 내 옆에 붙어서 사람 힘들게만 만들어? 아니,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 내가 우리 집 팔아서 실패한 만큼 더 성공해서 잘못 만회도 좀 하고 당신도 고생 그만하라고 하는 건데 사업에 시유자 꺼내기만 해도 죽일 기세로 쳐다보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 진짜 이번에 성공만 하면 원래 집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 그렇게만 되면 장모님 장인어른 집도 내가 지금 집보다 훨씬 좋은 집으로 구해드릴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나 믿고 도와주라. 어? 와이프가 도와줘야지. 누가 날 도와주겠어? 안 그래? 자네 진짜 그 일을 겪고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 결혼할 때 우리가 은정이한테 준 집도 사업하겠다고 몰래 팔았다가 동업자한테 배신당하고 돈만 날려서 은정이가 이혼하자 했을 때 뭐라 있었어? 다시 같은 짓을 반복하면 사람도 아니라면서 다시 태어났다 생각하고 잘못 뉘우치면서 반성하면서 살겠다며. 근데 이제는 장인 장모 집까지 탐내는 건가? 대체 어떻게 해야 헛바람 들지 않고 현실을 보며 살 건가? 장모님, 왜 그때처럼 실패할 거라고만 생각하세요? 이번엔 성공할 수 있잖아요. 은정이랑 이혼할 뻔했는데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이러겠어요? 충분히 성공시킬 자신이 있으니까 밀어붙이는 거죠. 하나뿐인 사위가 이렇게까지 원하는데 속는 셈 치고 믿어주실 수 있잖아요.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솔직히 다른 집들은 사위 기죽을까봐 돈 쥐어주면서 뭐든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기 바쁘다던데 응원은커녕 쓴소리만 하시니까 저도 서운하고 속상해요. 그런데도 제가 저지른 잘못이 있기 때문에 늘 죄송합니다 하면서 고개 숙이고 살았잖아요. 사람이 큰일을 하려면 실패도 경험해야지 실패가 무서워서 도전을 안 하면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네, 감히 서운하다는 말을 입에 담는 건가? 부부지간에도 말없이 재산을 팔면 범죄가 되는 세상이야. 자네가 정말로 자신이 있었다면 왜 몰래 들어와서 도둑 행세를 했겠나? 그리고 자네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동반자가 있는데 어떻게 혼자 생각하고 결정을 할 수가 있어? 특히나 아내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억지로 밀어붙이는 건 더더욱 잘못된 행동 아닌가? 둘이서 이혼 얘기가 오갔을 때 은정엄만 찬성했지만 난 한 번은 실수라고 칠하면서 반대했었네. 그건 자네를 믿어서였어. 잘못된 행동으로 큰돈을 잃고 아내에게 신뢰도 잃었고 가족을 잃을 뻔했으니 분명히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우리 딸이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말리지 말거리란 후회가 되네. 장인어른, 남자라면 배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란 말이 있는데 어떻게 좋은 아이템 구상까지 다 해놓고 포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땐 제가 겁이 나서 은정이한테 말도 못하고 집을 팔았었지만 지금 이렇게 다들 아시게 됐으니 이 집을 팔든 사업 자금을 대주시든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은정아, 어차피 인생 한 방이야. 맞지도 않을 복권에도 사람들이 돈을 쓰는 이유가 뭐겠어? 다 한 방을 노리고 하는 거라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쫄면서 살지 말자. 그래, 이번에도 네 말대로 해줬다 치자. 근데 또 망하면? 또 돈을 다 날리면 그땐 지금처럼 다시 일어날 수도 없어. 지금보다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도 없다고. 알아? 네가 직접 네 입으로 말해. 또 망하면 그때 가서 어떡할 거냐고. 장기라도 팔 거야? 당신 하나 믿어줬다가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으면 어떡할 거냐고. 우리가 길거리에 왜 나앉아. 그리고 장기를 팔 이유가 없지. 니네 집 팔고도 안 되면 처남 집이 있잖아. 어차피 다 같은 가족인데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랑 나랑 장모님 장인어른이 다 집도 없이 빚만 있는 채로 길거리에 나앉는다 하면 처남이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 내가 아는 처남은 먼저 자기 집 팔아서 도와줄 사람이야. 안 그래? 정신 나간 새끼. 네 머릿속엔 다 그딴 생각밖에 없냐? 우리가 뭐 네 돈줄이야? 네가 그렇게 사업하고 싶으면 니네 가족한테 가서 믿고 도와달라고 해. 남의 집 팔아서 돈 만들 생각하지 말고. 어쩜 아직까지도 한심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다. 너무 놀라서 소름 돋을 지경이야.
너한테도 팔 수 있는 게 그렇게나 많은데 왜 다른 사람들 집까지 욕심을 내? 나한테 팔 수 있는 게 뭔데? 설마 당신 나 몰래 내 앞으로 적금 같은 거 부었어? 내가 미쳤냐? 네 앞으로 적금을 부었으면 그걸로 담보 잡아서 대출까지 받아서 사업자금 되겠다고 꼴값 떨 게 뻔한데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하겠니? 너한테 가진 게 뭐가 있어? 몸밖에 더 있겠어? 쓸데없는 몸뚱이 달고 다녀서 뭐해? 몸뚱이를 팔든지 장기를 팔든지 네 거 먼저 다 팔고 나서 부탁하든지.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상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나중에도 내가 사업 성공해서 돈 잘 벌면 그때 가서도 이럴 거야? 돈 잘 벌어온다면서 떠받들 게 뻔한데 나중 가서 후회나 하지 마. 후회는 개뿔. 네가 성공할 새끼였으면 진작에 성공했어. 평생을 노력해도 얻기 힘든 성공이 왜 너 같은 한심한 놈한테 가겠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억울해서 열심히 살기나 하겠어? 넌 진짜 갱생의 여지가 없다. 그냥 처음 마음 먹었을 때 끝내버릴 걸 결혼해서 살아온 내 시간이 아까워서 기회 한번 줘보자 다시 일어나보자 했던 건데 내가 미쳤었지.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닌데 또 시간 낭비해버렸네. 더 이상 너 같은 도둑 새끼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우리 부모님 집에서 꺼져. 장모님 장인어른 여행 보내려고 쓴 내 돈이나 다시 돌려주고 꺼지라고 얘기해. 내 돈 아까우니까 당장 다시 내놓으라고. 그러게 왜 여권을 두고 가서 집에 다시 들어와? 챙길 때 한 번에 잘 챙기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여행 보내준다는데 그냥 두 개 끝내고 여행 갔으면 다들 얼굴 붉힐 일도 없었잖아. 자네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그깟 돈 몇 푼 들였다고 어디서 내놓으라고 소리 질러. 뭐 얼마가 들었든 간에 상관없네. 자네가 한 짓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니까 괜찮다 싶은가 보지? 경비에 보탠 돈 그대로 돌려줄 테니 자네도 우리 은정이 집 팔았다가 날린 돈 있지? 그거 다시 돌려놓게. 돌려놓지 않으면 가만히 냅두지 않을 거야. 내 말 명심하게. 제가 그럴 돈이 있었으면 집 팔 생각까지 했겠어요? 하여튼 있는 놈들이 더하다더니 돈도 집도 있으시면서 사위한테 내주는 게 아까워서 이혼은 어떻게 말리셨대요? 싫으면 싫다 하면 되지. 벼룩에 간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 왜 돈을 도로 내놓으래요. 그냥 선물로 보내드렸다 실 테니 여행에 들어간 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더 이상 할 말도 없는 것 같으니 이만 가겠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 여행 간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결국 나 때문에 가지도 못했네. 내가 그때 이혼을 했으면 이런 일까지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괜히 조금 더 살아보자고 참아서는. 은정아, 울지 마. 엄마 아빠는 여행 100번 가는 것보다 우리 딸이 울지 않고 행복한 게 더 좋아. 오히려 은정이가 노력도 안 해보고 포기했으면 나중에 그 결정을 후회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네. 저렇게 널 힘들게 하고 네 삶을 갉아먹는 사람하고는 정리하는 게 맞아. 은정인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렇다면 나중엔 후회도 없을 테니 이번엔 우리 딸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다음날. 어머, 은정아.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니? 어제 사돈들 여행 가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잘 가셨니? 저희 부모님 여행 못 가셨어요. 근데 어머님, 혹시 준우 씨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요? 이번에 또 아는 사람이 좋은 아이템을 줬다고 사업받아던데 정말 모르셨어요? 그놈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업 얘기를 꺼내디? 개나 소나 다 사업하는 줄 아나 지까지 말아먹고는 어떻게 사업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지지가 않니? 내가 정말 너랑 사돈들 보기 부끄럽다. 설마 이것 때문에 사돈들이 여행을 못 가신 거야?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전 이제 돈 없어요. 저희 집까지 몰래 판 돈으로 사업 시작하다 배신당하고 다 날렸잖아요. 그 집도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하는 딸을 위해 주셨던 거 알고 계시죠? 알지. 사돈께서 딸 시집 보낸다고 그 귀한 집을 해주셨는데 준우 이놈이 생각 없이. 아휴, 그때나 지금이나 미안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 나 같았으면 진작에 그 자식을 버렸을 텐데 은정이가 보살이지. 서로 노력해서 다시 일어나 보자고 다독이며 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근데 준우 씨가 어제 저희 부모님이 공항으로 출발한 시간을 노려서 몰래 들어와서는 집문서랑 도장을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졌더라고요. 두고 온 게 있어서 다시 돌아갔다가 딱 마주쳐버렸지 뭐예요.
그 모습을 봐버렸는데 저도 저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많이 놀라시고 실망하셨어요. 어머, 제 집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사돈집까지 넘봤다는 거야? 아휴, 그놈을 죽일 수도 없고 어떡하면 좋아. 사돈이 많이 화나셨을 텐데 나라도 연락을 좀 드려야 할 것. 아니요. 이미 얘기 잘 됐으니까 연락하지 않으셔도 돼요. 준우 씨가 저랑 저희 부모님께 하나뿐인 남편이고 사위인데 왜 믿어주지 못하냐면서 속상해하더라고요. 한 번 실패를 겪었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새 사업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냐고 이번엔 정말 하기만 하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면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믿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희 부모님도 도와주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우셨는데 준우 씨가 이미 집은 날려먹어서 집 담보대출도 못 받고 부모님도 노후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집을 팔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머님께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왔어요. 어머 은정아,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나한테 부탁하면 어떡하니? 그렇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아이템이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만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사업 자금을 어떻게 만들겠니?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너네 집 팔자고 했지 언제 우리 엄마 집 팔자고 했어. 이렇게 우리 엄마 설득시킬 능력으로 네 부모님이나 설득시켜서 집 팔게 만들든가. 연락 안 되길래 혹시나 싶어서 왔는데 나 없이 엄마 집에 찾아와서 왜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고 있어? 네가 왜 나도 없이 엄마 집에 와서 돈 내놓으란 소리를 해? 어머님, 준우 씨가 하는 말 듣지 마시고 제 말 먼저 들어보세요. 어머님도 그러시겠지만 요즘 누가 현금을 갖고 있어요? 이 집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어머님 명의로 돌려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는데 그 정도 도와주실 능력은 되잖아요. 며느리가 이렇게 찾아와서 부탁까지 드리는데 생각도 안 해보시고 거절하시는 건 아니죠? 준우 씨가 온갖 사고를 쳐도 저희 부모님은 가족이란 이유로 다 감싸주셨거든요. 어머님도 저와 준우 씨를 감싸주실 줄도 아셔야죠. 너 그만하지 못해? 네가 도와주기 싫으면 싫은 거지. 왜 혼자 사는 불쌍한 우리 엄마한테 와서 나까지 팔아가면서 협박을 해? 너 끝까지 사업하는 거 반대했잖아.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꾸는 건데? 왜? 설마 내가 니네 집 부모 집 팔려고 했으니까 너도 우리 엄마 집 팔아서 네가 그 돈 먹으려고? 내가 그걸 보고만 있을 것 같아. 그래, 반대했었지.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 이혼은 정말 최후로 꺼내야 하는 카드인데 그 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그래야 나중에 이혼을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거 아니야. 당신이 원하는 사업 밀어주겠는데 우리 집엔 더 이상 돈이 없으니 어머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렇게 화를 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달라며. 그래서 믿어주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래, 준우야.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왜 은정이가 사업 허락하겠다는데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화부터 내고 있니? 넌 입이 여러 개라도 할 말 없으니 조용히 하고 있어. 근데 은정아, 나도 물론 도와주고 싶지. 근데 나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돈 노후 걱정만 할 수 있겠니? 사돈이야 자식이 둘이나 있지만 난 준호 하나뿐인데 이 집까지 없으면 나보고 어디서 어떻게 살라는 거니? 늙은 몸 뉘일 집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요즘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자식한테 짐이 되는 부모는 욕먹는 세상인데 난 절대 그러고 싶지 않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뿐인 자식이 성공하면 누가 가장 좋으시겠어요? 어머님 아니세요? 준우 씨가 말하더라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실패를 해야 경험과 교훈을 얻고 새 도전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그 정도의 확신을 갖고 말을 하는데 어머님이 믿어주시지 않으면 누가 믿어줄 수 있겠어요? 저도 처음엔 반대를 했지만 만약에 어머님이 집 팔아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도 옆에서 준우 씨 도울게요. 아니, 왜 계속 엄마 집을 팔으란 얘기가 나와? 누가 우리 엄마 집 팔아서 사업하겠다고 했냐고. 닌 그렇게 가족이 많은데 니네가 좀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니네 가족들이 집이 한 개밖에 없냐? 너, 네 부모님, 네 동생까지 다 각자 집 있잖아. 그중에 몇 개 팔아도 되는 걸 굳이 혼자 있는 우리 엄마한테 도와달라 해? 넌 동정심이란 것도 없냐? 집을 얘기할 땐 개가 아니라 채. 제발 기본적인 개념부터 갖고 말이자.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사업이야? 네 수준 알겠으며 사업하겠다는 말을 꺼내지 말든가. 그리고 우리가 자원봉사단체도 아니고 왜 계속 너한테 돈을 줘야 하니? 말끝마다 우리 엄마 거리는데 너도 니네 엄마가 소중하듯 나도 내 부모님이 소중해. 근데 왜 너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은정아,
화가 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결혼했으면 사돈한테도 자식이 하나 더 늘어난 건데 자식이 열심히 해보려다가 잘 안 돼서 돈을 좀 날렸다면 감싸줄 수 있는 게 어른이고 부모 아니겠어? 다 같은 부모니까 소중하지 누가 더 소중한 게 어딨어. 그렇게 부부가 계산적이면 안 되는 거란다. 언제적 일을 가지고 아직까지 쥐잡듯이 애를 잡으면 점점 삐뚤어지지 않겠니? 옆에서 보는 내가 속상해서 그런다. 정말로 사돈 아들이 준우랑 똑같은 사고를 쳤어도 이렇게 하시겠니? 자기들 집이라도 팔아서 한 번 더 해보라고 밀어주시겠지. 이렇게 자식 차별하는 것도 나쁜 거야. 차라리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게 낫지. 말도 안 통하는 것들이랑 말을 하려니까 바람 그 자체네. 하긴 윗물이 더러운데 아랫물이 맑을 리 없지. 같은 가족인데 자기 가족 돈은 아깝고 우리 돈은 안 아까워하는 거야말로 차별 아닌가? 앞뒤 말을 이렇게 다르게 하다니 너무 대단하시네요. 누굴 닮아서 저렇게 생각 없이 살아가나 했는데 어머님 보고 배웠나 봐요. 남들은 어찌되든 신경도 안 쓰고 늘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에 자기 합리화하기 바쁘게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지금 말 다 했냐? 네 말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만만해 보여. 너 이거 폐륜이야, 알아? 하극상하는 주제에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이왕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들은 김에 못다한 말 다 할게. 너 그렇게 남한테 피해준 건 생각 안 하고 네 엄마만 불쌍하다고 하는 거 진짜 재수없고 정 떨어져. 내가 너 때문에 받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 내 집 팔아놓고 우리 부모님 집까지 넘보는 것도 모자라서 은호 집까지 팔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소름 돋는데 네 엄마 집은 건들면 안 된다는 그 뻔뻔한 태도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와이프 등지면서까지 사업하고 싶어서 안달난 아들 도와줄 능력도 없는데 어떡해? 난 우리 부모님이 너 도와줄 돈이 너무 아까워서 해줄 수 있어도 안 해주시겠다고 차라리 도움도 안 되는 너 버리고 오면 내가 하고 싶은 걸로 가게 차려주신다 해서 이제부터라도 뭘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려고. 그렇게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는 좋은 아이템 나 좀 알려줄래? 아, 지금 나 약 올려? 누구 염장 지르려고 작정했어? 니네 부모도 어이가 없다. 나한텐 집 팔아서 사업하려는 거냐면서 줄 돈 없다 그러더니 자기 딸한테는 아낌없이 주느라 정신없네. 단 한 번이라도 남자답게 올바른 방법으로 도전해본 적 있어? 네가 생각해도 자신이 없으니까 당당하지 못하고 몰래 집까지 팔았던 거 아니야? 그래놓고 남 탓을 하면 안 되지. 이미 한 번 실패했는데 정신 못 차리고 또 같은 짓을 반복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니? 네가 나랑 우리 부모님한테 다시 신뢰를 얻으려면 지름길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뼈 빠지게 노력해서 보란듯이 성과물을 냈어야지. 그렇게 해도 믿어줄까 말건데 이건 뭐 배째르는 식으로 본인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왜 안 믿어주냐고 징징거릴 줄이나 알지?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온 집안을 다 뒤지고 허락도 없이 집문서 가져가서 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니? 은정아, 준우가 잘못한 건 맞다만 사람 죽이는 것처럼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니? 아무리 남편이 미워 죽겠어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해? 이게 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란 거 몰라? 부부는 공동체고 한 가족인데 누구 하나가 잘못을 하면 감싸주면서 편을 들어줘도 모자랄 판에 계속 닭달만 하는 모습이 보기 좋진 않구나.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냐? 솔직히 말해봐. 생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면 잘못을 두둔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일면식도 없는 사람 집에 몰래 들어가서 훔쳤으면 도덕이겠지만 내 가족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그게 왜 이렇게 욕먹을 짓이야? 그리고 막말로 내가 진짜 훔쳤냐? 찾아보기만 했지 결국 걸려서 하지도 못했잖아. 그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건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오버 아니야? 아, 그래? 근데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아무리 가족이라도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가거나 집에 들어오면 그게 도둑질이랑 무단 침입이 되는 거야. 알겠어? 야,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랬다 치자. 근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어주기나 할 것 같아? 가족끼리 뭔가 오해가 있었구나 하는 사람들이 다반사일걸? 아,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왜냐면 너도 알겠지만 우리 부모님 집에 홈 CCTV 있는 거 알지? 네가 몰래 들어와서 서랍장이고 장롱이고 다 뒤지고 다닌 게 찍혀 있더라고. 그래서 난 이혼과 동시에 무단 침입죄로 고소할 생각이거든? 또 여행 보냈다는 사탕 발린 말로 우리 재산을 갈취하려고 했지. 진짜 훔치진 못하고 중간에 걸렸으니까 사기 미수죄에도 해당하겠네. 이미 재산을 몰래 갈취하고 팔기까지 했으니 그것까지 묶어서 사기죄로 물고 늘어질 수 있겠다. 플러스 부부 공동재산을 마음대로 팔았고 아내가 용서까지 해줬는데 반성을커녕 같은 짓을 반복하면서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과 날린 돈 메꾸려고 허리띠 졸라매며 노동을 해온 육체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아낼 예정인데 가능하지? 예, 은정아. 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정없게 따지고 들면 어떡하니? 내가 어떻게 해서든 준우 정신 차리게 할 테니까 제발 법적으로 가지만 말아다오. 어?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얘가 이 나이 먹도록 철이 없는 건데 애한테만 뭐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뭐라 해라.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앞길에 빨간 줄 그어놓으면 안 되잖니. 불쌍하게 생각했으라도 제발 끝까지 가진 말아주렴.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불쌍한 척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어머님한테도 기회를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찾아와서 말했던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제 친정권만 빼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정이 안 떨어질 수 있겠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은 당신 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많거든요? 저도 제 앞날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님이 오냐오냐 키우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신용이라도 하셨더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겠죠. 남편은 이미 내 손에서 떠나갔는데 믿을 사람이 어머님밖에 더 있겠어요? 그 믿음까지 부숴버린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세요. 아, 그리고 저희 아빠가 제 집 팔아서 날린 돈 그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셨는데 본인 입으로 뱉으신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분이니까 인내심이 다 떨어지시기 전에 해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정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럴 돈이 있었으면 잘못된 행동이란 걸 알면서도 이렇게 했겠어? 나도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그랬던 거야. 내 진심을 알아주면 안 될까? 나 당신이 용서해주고 서로 노력해보자고 한 뒤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당신 얼굴만 봐도 너무 미안해서 미칠 것 같았어. 내가 감당하기 힘든 큰돈인데 회사 생활하면서 월급쟁이로 어느 세월에 원상복귀를 시켜놓겠어. 그 시간 동안 당신이랑 나는 점점 나이만 먹어갈 텐데. 우리 아이 낳지 않는 대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고 결혼할 때부터 약속했었잖아. 그 약속 꼭 이루게 해주고 싶었어. 더 나이 먹기 전에 우리가 한 약속처럼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어. 당신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얼마나 철이 없었고 한심한 놈이었는지 제대로 알 것 같아. 당신이 나한테 바란 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게 아니라 성실하고 착실하게 꾸준히 사고치지 않고 회사 생활하는 거였단 걸 이제야 알았어. 그동안은 내 욕심뿐이었단 거 인정할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어? 당신이야 초남이라도 있지만 우리 엄마한텐 나밖에 없어. 엄마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 나 우리 엄마 죽을 때까지 보살펴드려야 돼. 제발 은정아. 어? 또 징징. 징징거리는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니? 그런 감성팔이는 네 엄마한테나 해. 내가 널 몰라서 그 감성팔이에 넘어갈 거라 생각하니? 입만 나불나불대는 거에 이미 질릴 대로 질려버렸고 내가 이번에도 용서해주면 또 정신 못 차리고 같은 집 반복할 게 뻔해. 그때는 우리 은호 집 팔아서 사업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을 텐데 미쳤다고 널 계속 내 옆에 두겠어? 더 이상은 너한테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까운 내 인생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붙잡을 거면 너랑 네 엄마 인생이나 붙잡아. 은정아, 내가 책임지고 준우 정신 차리게 할 테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실 거였으면 진작에 하셨어야죠. 어머님이 못하시니까 제가 정신 차리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전 이미 제가 할 말 다 했고 마음 바꿀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어쩜 저렇게 끝까지 동정심 유발하기 위한 감성팔이 뿐인지 정 떨어지게 하는 건 세계 최고인 모자인 것 같네요. 그렇게 하면 다 넘어갈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생각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과 함께 걸고 늘어질 수 있는 죄란 죄들은 다 묶어서 고소 진행 중입니다. 고소장 받고 나서 저희 부모님 집까지 찾아와 울고불며 잘못했다고 정신 차렸다고 빌기 바쁘더라고요. 한 번은 용서했어도 두 번은 용서할 리 없는 저희 부모님은 문도 열어주지 않고 무시로 답을 주셨죠. 아무리 위자료 청구해도 돈 없는 놈한테 뭘 받겠어요. 대신 실형을 살게 하더라도 합의는 절대 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죠. 지금까지 낭비한 제 삶이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갈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 말씀처럼 홀로 서기를 위해 결혼하기 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쇼핑몰을 창업하려 합니다. 무턱대고 창업하지 않고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부터 배우려고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배워나가서 나중에 제 이름을 건 쇼핑몰을 창업해서 키워나가는 걸 제 인생의 목표로 삼았으니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죠.
지금까지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